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도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방송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메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법대로 하셔야죠. 너무 잔인한가요?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잔인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은 마음,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 저도 다 이해가 돼요. 얼마나 돈을 벌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설마 내가 걸리게 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또 이렇게 불법 행위를 중간에서 또 중개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웬만해서는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했겠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막 유혹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우리가 사고 팔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걸렸다 하더라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대처 능력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대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만큼 슬기로운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즉, 돈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요, 가진 돈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날아가고 만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법을 많이 아는 사람, 또 부동산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이용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 또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아는 사람들에게 뭐한다? 당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결국 당한다는 얘기는 돈이 나가고 만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전매 금지 관련 방송을 올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서 상담 의뢰가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상담의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핵심은 이거죠. 첫 번째, 불법 전매 거래가 걸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나는 프리미엄을 2천만 원 받고 팔았는데 그게 입주하는 시점이 되니까 프리미엄이 1억 됐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배 아프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나는 프리미엄을 2천만 원 줬는데 요거 입주하는 시점 되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8천만 원이 되었다. 이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또 난처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라는 거죠. 뭐 상담의 핵심은 요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 파기하자, 또 매수자가 계약 파기하자, 이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불법 거래했잖아. 따라서 우리의 거래는 무효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이 이야기를 펼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불법 행위 자체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매 금지라는 거는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게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전에 사고 팔고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는 다 이러해왔다. 안 걸리면 된다. 누구나 다 한다. 따라서 돈 벌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대와 과거 시대와는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웬만하면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다만 안 잡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잡혔다, 걸렸다, 그러면 부동산은 책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부동산은요, 그때쯤 되면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들은 불법으로 전매 안 해요.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걸렸을 때 그 옆에 있냐고요? 당연히 없죠. 떴다방으로 날라버렸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얘기죠. 즉 모든 것이 여러분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처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 금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죠. 전매가 허용한다는 얘기는 분양권을 사고 팔아라는 얘기죠. 전매 금지라는 얘기는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매 금지 기간이라는 거는 국가가 정해주겠죠. 6개월, 1년, 2년, 입주 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0년 등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주택법 제64조에 의하면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 이와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 매매, 증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같다 하거나 이를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법에 의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를 만약에 위반한 경우에는요. 주택법 제101조 벌칙인데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2호 및 제3호, 여기서 말하는 제2호라는 것은 주택법에 위반하여 전매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고 팔고를 한 경우가 되겠죠. 즉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즉 이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는 거죠. 즉 불법으로 인한 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 행위에 대한 개인과 개인끼리, 즉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이런 사람들끼리의 매매 계약은 어떠하냐? 요게 또 궁금하다는 거겠죠. 불법인 개인과 개인끼리의 분양권 거래 행위는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다면 이거 아주 중요하죠.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므로 거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왜냐하면 또 뭐 판례가 어떻고 대법원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분도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좀 쉽게 좀 말씀을 해드린다면 민법 제103조가 있는데요.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마약을 거래한다. 이러한 계약이 유효할 수 없겠죠. 또 총보살인 계약,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 행위는 뭐한다? 무효로 한다는 얘기예요. 즉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로 시키겠다는 얘기죠. 다만 이러한 법률 행위에도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이 두 가지 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효력 규정이죠. 즉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 계약이 무효라는 거죠. 청부살인, 계약, 무효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리고 임의 규정이 있는데요. 단속 규정이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내에 사고 판 행위는 어떻게 보냐는 것인데요.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대법원 판례를 놓고 본다면 1997 6월 27 선고 95타 47343 판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므로 거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전매 금지 기간 내 거래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쌍방 간의 사고판 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한다?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벌금이나 가태료 등을 이제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근래에 들어서는 하급심의 판례들이 종종 바뀌고 있죠. 대전지방법원 2018-59 선고, 2027 가합, 104228 판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거래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대한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요즘 들어서는 법원의 판례 또한 강행 규정으로 본다. 즉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뭐한다? 하지 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거래 행위조차도 무효로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러한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죠. 하급심의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분양권 전매 금지는 주택 공급 질서 유지 아닙니까? 서민들 주거 비용 부담을 축소시키는 게 목표고요. 더 크게 본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입장 또한 그동안은 임의 규정 단속 규정으로 봤다면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또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법원 또한 강행 규정으로 효력 규정으로 묶어버린다면 앞으로 분양권에 관한 불법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요. 물론 대법원의 입장 변화도 또 필요하겠지만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국 전매 금지 지역 지정, 또 강력한 불법 거래 단속, 양도소득세 인상,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꾸준히 강력한 정책을 펴나간다면 부동산 가격 또한 잡히지 않을까요?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였다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요. 분양권 전매 금지, 불법 거래 계약 파기, 잠못 이룰 경우에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 정도 우리가 교육을 받으셨다면 어느 정도의 작은 답이라도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완벽한 답은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얼굴과 성격이 다 다르듯이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내에 불법적인 거래 또한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즉 각자의 사정과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염두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으로 돈을 모았다. 그러한 돈이 계속 쌓일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요. 정정당당하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